이주 관리라 그래가지고 또 이게 38억 정도가 돼 있는데 뭐 이주 지금 일단 시점 자체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희 인허가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주 관리 의혹을 한다는 게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합에다가 이제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입찰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우수한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관리 경험이 풍부한 그런 뭐 그러니까 한마디 걔들 논리에 의하면 뭐 개나 우동이나 그런 업체가 못하고 또랑 소비까지. 예 그런 그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나고동이나 못하게 하려고 저는 매번 그런 얘기할 때마다 또랑 세비까지. 이주관리 아까 제가 이 범죄예방 설명할 때 일부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주관리는 법무법인 인덕이라고 되어 있네. 참 재밌네. 이제 법무법인이 별걸 다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철거회사가 이주관리를 철거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러겠잖아요. 그 이유는 몇 세대가 간 줄 알아야 저기라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앞서간 놈을 속상할 때는 내 친구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아까 그러려고 범죄예방 때 제가 3명의 아주머니가 지켰고 20억 9천 가져갔다 부가세 포함 광명 ER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상할 때나 나와 똑같은 놈이 또 어딘가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주관리 영역은 우선 업무를 좀 말씀드릴게요. 둔촌주공이 그 짓을 했는데 둔촌주공이 약 6,300세대가 이주 기간을 6개월을 줬습니다. 재건축에서는 세입자 문제가 첫째 없기 때문에 이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해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면 매도 청구 당하면 너무 손해니까. 개발 이익을 지랄이고. 원해서, 그러니까 이주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 있어도 이주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둔촌 주공이 했던 짓은 무슨 짓이냐? 6개월 동안에 전 세대가 이주율이 몇 프로 됐을까요? 이주비를 받으려고 당연히 대출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 이주비 받아야 이사 가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개기는 놈이 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재건축에서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알아서 가는데. 그렇죠. 둔촌주공이 6,300세대가 가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딱 6개월 기간 동안에 못 간 놈이 누구냐? 2세대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주관리를 거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주관리 때문에 그들이 이사 갔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가면 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돈 받아야 빨리 이사 가니까. 나머지 2세대는 못 간 사람은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6개월을 넘기고 내가 예를 들어 집을 얻었는데 아니면 어디서 샀는데 타이밍이 약간 안 맞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 6,300명이 이주하는데 한꺼번에. 그런데 거기는 더 재밌는 게 여러분 아직 그건 안 보입니다만은 일괄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자, 이주관리에서 빼먹어. 일괄명도에서 빼먹어. 세대당 150만 원.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는 조합원 입장에 생각해보시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내가 이사를 가려는데 내 거 소송비를 내가 내놓고 너 나한테 소송해 이러고 이사 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2주 기간 내에는 소송을 절대 내서는 안 되죠. 근데 2주 기간을 설정하지를 말든가. 2주 관리해놓고 명도 소송, 여기도 일괄 명도예요? 따로 있죠. 세대당. 여기도 그렇네요. 명도 소송이, 2주 관리도 있고 소송도 있고. 자,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2주 관리를 소송으로 하려고 한다면 2주 기간이 끝나고 안 가는 사람만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괄 명도 소송을 둔촌주공은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당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동네 같은 송파구입니다. 아니 강동구죠. 그러니까. 인근 동네죠. 여러분은 당하지 마셔야 됩니다. 과거에 최소한 잠실에 오게 단지 말이 많았어도 이런 짓거리 안 했습니다. 범죄예방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없었습니다. 이주관리계약 없습니다. 철거업체가 하던 시절이니까요.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주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주 기간 내에 여러분이 다 와서 자진해서, 그리고 왜냐, 법무사가 우선 가서 이주비 주느라고 나와 있고요. 은행 직원이 나와 있고 그들이 다 통계내고 누구는 왔다 가고 안 왔다 가고 다 자료를 넘겨줘요. 이주관리 하고 말 것도 없어요. 돈을 받아야 이사를 가잖아요. 이주비를. 가게 돼 있다고요. 자동으로. 더구나 재건축에서는 세입자 문제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받으면 뭐예요? 날로 먹는 거죠. 35억이나 되네요. 미치고 돌겠습니다. 이게 이주관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지금까지 아까 지작물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또 짧게 이게 설명이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 머리 나쁜 서울시 공무원들이 만든 사업비 예산서에도 이주관리 항목이나 범죄 예방이나 지작물 철거라고 지작물 폐관 이설 철거라고 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사업비 항목이. 그닥 머리가 좋지 않은 서울시 직원들이 만든. 왜 제가 호평을 하냐면 그 망할 놈의 자식들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고 있어 그래요. 왜 사업시행 인간을 내줬으면 자기들이 경찰서에 통보를 했더라면 법률대로 통보했더라면 범죄 예방 계획이 이게 그리고 클린업을 만들어서 올리라 했으면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안 올린다고 독촉을 해요. 근데 가짜 자료를 이렇게 딱 올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서울시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야, 망할 놈의 자식들아. 너희보다 누가 수사권 있다고 그랬어? 고발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고발은 범죄를 발견했으면. 범죄 인주는 안 하나 너희들이? 너희들이 만든 사업비 없잖아. 근데 왜 이런 가짜 사업비 생겨났는데 너희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려고 클린업을 만들어서 이제는 A조합에서 일어난 일을 B조합, C조합이 다 알게 해놨으니까 범죄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는. 클린업이라는 이 못된 시스템을 타고 범죄의 일반화에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클린업 시스템이. 과거에는 숨어서 하던 짓이 이제 내놓고 하는 거예요. 조합장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죄를 지면 죄가 안 될까요? 이게 이주관리 용역의 실체입니다. 제가 괜히 열받. 거기하고 명도수하고 같이 붙었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명도수성이 이주계획 작성, 미주자 뭐 이런 얘기만 했고 그냥 명도는 따로 아마 계약이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있나 봅니다. 근데 똑같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도수성이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명도수성 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세대당이 아니라 실제로 둔촌 주공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주 기간 6개월 동안에 이사를 못한 세대가 두 세대라고. 근데 두 군데 법무법에다 일괄 명도를 줬다고요. 3,000세대 150만 원씩이면 6,000세대 얼마면 90억이에요. 돈은 그렇게 벌어봐야 돼요. 끝까지 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소송이 다 중간에 자진해서 이사 가면 취하. 신청만 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가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나는 이사 갈 건데 내가 비용 부담할 테니 나 상대로 소송 좀 해줘. 이거밖에 더 되냐고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재건축에서 특히. 여러분은 벌써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명도 계약서는 못 봤는데 이주관리만 받고 명도가 있다면 네,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면서 더구나 이 비양심을 보시라고. 이게 법무법인이 할 짓이에요? 법률가적인 양심으로 할 짓이냔 말이에요.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네. 네.